네, 픽셀 유동화 필터인 리커파이 필터 네 번째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툴 옵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 사이즈. 브러쉬 사이즈는 뭐, 그야말로 브러쉬 크기 조절하는 거예요. 0이 아니라 1에서. 최소 사이즈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최대 사이즈가 600입니다. 자, 600이면 이 정도 크기가 나오네요. 여기서는. 자, 여기서 이렇게 뭐 조절을 직접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은요, 더욱 그 유용하고 빠른 방법은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포토샵 단축키와 마찬가지로 여기 레이커파이 필터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키보드의 오른쪽 각가로를 눌러주시면은 자 브러쉬가 확대가 되고요. 왼쪽 각가로를 눌러주시면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확대 및 축소를 해주시면은 좀 더 작업 속도가 향상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브러쉬 덴시티가 있는데요. 자, 브러쉬 농도를 얘기합니다. 보시면은 브러쉬 엣지 스트렝스라고 나옵니다. 브러쉬의 엣지 테두리, 엣지는 테두리죠. 테두리의 강도를 변화시켜주는 그 옵션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0으로 놓고, 자, 제가 이제 퍼커 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오므라드는 거죠. 오므라드는 거. 0으로 놓고 제가 눌렀어요. 그 다음에 덴시티를 100으로 올렸습니다. 눌렀어요. 그죠? 브러쉬 레이트가 좀 올려놓고 해야겠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복구시키고요. 처음 상태로. 자, 브러쉬 덴시티를 제가 최소 0으로 놓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덴시티를 100으로 올려놓고 클릭을 했어요. 자, 분명히 차이가 있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러쉬 덴시티 같은 경우는 수치가 낮을수록 중앙,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변형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치가 높을수록 외곽 부분, 외부 부분부터 진행이 돼서 가운데 부분은 변형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죠. 크기만 좀 작아질 뿐이죠. 그죠? 네. 자, 리스토어 복구해서 크게 좀 확대를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덴시티를 일단 높여놓은 상태에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외곽 부분은 많이 변형이 진행이 많이 됐는데 가운데 부분은 그렇죠. 어느 정도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크기만 좀 작아졌을 뿐입니다. 자, 덴시티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면은 자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변형이 진행이 됩니다. 그죠? 네, 확인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덴시티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아래 거 블로트 툴 가지고 해볼게요. 덴시티를 낮춰놓고 0으로 해놓고 제가 클릭을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덴시티를 높여놓고 자 클릭을 한 거 하고 자 그죠? 차이가 많이 나죠.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크게 그 범위가 진행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죠. 예. 자, 원상태로 이제 복구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프레셔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브러쉬 디스토션 스트렝스라고 그래가지고 브러쉬의 그 왜곡, 디스토션이 왜곡이죠. 왜곡 강도와 이제 관련 있는 옵션인데요. 이 브러쉬 프레셔 옵션에 영향을 안 받는 필터가 두 개 있습니다. 아, 지금 커서를 갖다 놓은 퍼커 툴하고 블로우트 툴하고는 이 브러쉬 프레셔 이 옵션에 많이 영향을 안 받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프레셔를 1로 해놓고 제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0으로 해놓고 해보겠습니다. 네, 같아요. 그 효과 적용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커 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으로 놓고 프레셔를 자 진행하는 거 하고 프레셔를 제일 밑으로 다운 시켜 놓고 진행하는 거 하고 네,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퍼커 툴이나 블로드 툴 같은 경우는 브러쉬 프레쉬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브러쉬 레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브러쉬 레이트라는 거는 그 적용되는 속도, 강도 하고 좀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 레이트를
다운을 시켜놓고, 자, 제가 한 요 정도 다운 시켜놓을게요. 22 정도로 다운 시켜놓고 적용을 하면은 속도가 좀 더 돼요. 진행은 되는데, 그죠? 자, 조금만 올려놓을까요? 그러면 진행이 되면서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자, 100으로 해놓으면 상당히 진행 속도가 빨라지죠. 그래서 브러쉬 레이트는 그 속도와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옵션이에요. 그래서 그럼 브러쉬 프레쉬와 연관이 있는 건 또 뭐가 있겠는가? 지금 퍼커 툴하고 블로트 툴하고는 커다란 연관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고, 그럼 연관이 있는 것들은 나머지, 자, 보시면은 이제 포워드 와프 툴하고, 그 다음에 트월, 그죠? 아니면은 터뷸런스 툴, 그죠? 이런 왜곡 필터들하고는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월 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으로 복구시킨 다음에 트월 툴 가지고 했을 때, 자, 프레셔가 100입니다. 100일 때는, 자, 이렇게 돌아가지만은요, 1로 놓고 했을 때는요, 거의 변화가 더디게 아주 서서히 돌아갑니다. 조금 올려볼까요? 조금 빨리 돌아가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트월 툴하고는, 그, 프레셔하고는 연관이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터뷸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뷸런스 툴 같은 경우도 브러쉬 프레셔가 값이 낮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조금 올려볼게요. 변화가 좀 나타나죠. 그죠? 변화가 나타나는데 강도를 좀 높이게 되면은 변화가 좀 빨리 나타나요. 강하게 나타납니다. 빨리 진행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브러쉬 프레셔는 퍼커 툴이나 블로우 툴 같은 경우는 하고는 커다란 연관은 없지만은 나머지 툴하고는 연관성이 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브러쉬 레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적용이 될 때 그 값에 따라서 그 진행 속도의 차이가 좀 있고요. 터뷸런스 지터 같은 경우는요. 터뷸런스 지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이제 랜덤입니다. 랜덤 무작위 형태로 그 변형을 좀 시켜줘요. 자, 1로 놨을 때 제가 이 터뷸런스 툴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조금 뭐 56 놨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올리면은 또 이런 식으로 무작위에요. 무작위. 어떻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숫자가 낮다고 해서 뭐 더디게 진행되고 뭐 완만하게 진행되고, 숫자가 높다고 해서 뭐 빠르게 진행되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그런 개념의 차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무작위 랜덤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실 때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사용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터뷸런스 지터라는 거는 항상 터뷸런스 툴 이게 선택되어져 있을 때만 터뷸런스 지터가 살아나고요. 나머지 필터가 적용이 될 때는요, 선택이 될 때는 터뷸런스 지터는 꺼져 있다, 꺼져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툴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려봤고요. 여기 스타일러스 프레셔라고 나오는데요. 이 스타일러스 프레셔는 뭐냐면요, 압력 감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와콤 타블렛, 그죠? 압력 감지 기능이 있죠. 그런 타블렛을 사용을 하실 때는, 자, 요게 살아납니다. 요게 살아나서 여기다 체크를 해서 쓰시게 되면은 좀 더 직접 손으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감하고 섬세하고 부드럽게 이 리코파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살려보고요.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트 모드가 주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살아났냐면요, 이거는 다시 복구 모드거든요. 자, 두 번째 리컨스트럭트 툴 선택을 해주셔야 얘가 살아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왜곡을 주었을 때, 변형을 주었을 때 다시 살리는데, 자, 리버트로 해놓고 살리게 되면은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원본으로 복귀가 되죠. 자, 그러면 자, 다 망가져 있을 때 이번에는 그 또 리지드로 하게 되면은요, 또 다른 식으로 또 복구가 돼요. 그죠? 복구가 되긴 되는데, 아까 우리가 먼저 보여드렸던 리버트하고는 좀 다른 그 진행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일 아래 거 같은 경우는요, 또 달라요. 다릅니다. 또 복구되는 게 달라요. 자, 제가 한번 망가뜨려 보고요. 일단 자, 뭐 어피네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뭐 모르겠네요. 이거는. 자, 이걸로 하게 되면은, 자, 또 이런 식으로 또 복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일일이 뭐 하나씩 다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역부족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설정을 바꿔가면서 해보시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툴 옵션과 관련된 간단한 강좌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랫부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